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챕터 5의 마지막 파트, 스튜디오 통계 대시보드 구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비디오 업로드, 태그 시스템, 수정과 삭제까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로 내 영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크리에이터 대시보드를 만들 차례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인사이트,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서비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모두 내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해주는 통계 대시보드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5가지입니다. 데이터 집계, SQL 함수 활용, 성능 최적화, 단위 테스트, 그리고 대시보드 UI. 특히 오늘은 개념 설명에서 어원과 역사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커서로 코딩하기 전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프롬프트를 훨씬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통계 대시보드가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비디오를 올리고 지우는 기능만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크리에이터라면 영상을 올린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나 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숫자만 나열된 데이터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보다 그래프로 올라가는 곡선이 훨씬 직관적입니다. 복잡한 숫자를 한눈에 들어오는 요약 수치나 차트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데이터 집계입니다. 데이터가 1000개, 10만 개, 100만 개로 늘어나도 빠르게 통계를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QL 집계 함수인 sum, count, average를 활용합니다. 서버 자원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용자 경험 향상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다음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좋은 통계 페이지 하나가 서비스의 리텐션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기 전에 전체 동작 흐름부터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사용자, 브라우저, 스튜디오 라우트, DB 순서입니다. 1단계, 사용자가 스튜디오 주소로 접속합니다. 2단계, 플래스크 라우트가 get 요청을 받습니다. 3단계,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4단계, 비디오, 쿼리, 필터 바이로 해당 사용자의 영상만 조회합니다. 5단계, 여기가 핵심입니다. 카운트 함수, 썸뷰 함수, 썸라이크 3가지 집계 함수를 실행합니다. DB 엔진이 직접 계산을 합니다. 6단계, 결과로 토탈 비디오, 토탈 뷰, 토탈 라이크 3숫자만 받아옵니다. 7단계, 결과가 넌이면 0으로 치환합니다. 영상이 하나도 없는 신규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8단계, 조회수 상위 인기 동영상 목록도 가져옵니다. 9단계, 모든 데이터를 인덱스, HTML 템플릿에 넘겨서 통계 카드와 목록을 렌더링합니다. 핵심은 DB가 계산을 다하고 파이썬은 숫자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3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원과 역사까지 함께 보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첫 번째 개념, 데이터 집계 애그러게이션과 SQL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1000개, 100만 개로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숫자로 모아내는 것입니다. SQL의 역사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QL은 1970년대 IBM 연구소에서 탄생했습니다. IBM의 에드가 코드라는 수학자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그 위에서 도널드 챔벌린과 레이먼드 보이스가 SQL이라는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SQL입니다. 50년이 넘은 언어인데도 현대 웹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집계 함수 3가지입니다. 카운트는 개수를 셉니다. sum은 합계를 냅니다. average는 평균을 냅니다. DB에서 직접 계산하고 결과 숫자만 받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개념,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 어널러서스입니다. 시리즈는 라틴어 SERER이 묶다 연결하다에서 왔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연결된 데이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오늘 조회수가 1000인 것보다 지난주에 500이었는데 이번 주에 1000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날짜별 그룹화로 데이터를 일별, 월별로 묶어 변화 그래프 형태로 가공하고 성장률 지표로 지난 기간 대비 상승 하락폭을 창작자에게 제공합니다.
세 번째 개념, 데이터 시각화의 원리입니다. 대시보드라는 단어의 어원이 재미있습니다. 원래 대시보드는 19세기 마차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이 달릴 때 앞발로 흙과 돌을 튀기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앞쪽 나무판을 대시보드라고 불렀습니다. 대시는 튀기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운전석 계기판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은 중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화면을 모두 대시보드라고 부릅니다. 시각화의 두 가지 원리는 제이슨 데이터 구조와 차트 라이브러리 활용입니다. 오늘은 HTML 템플릿에서 통계 수치를 카드 UI로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넘어갑니다. 챕터 5 파트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내 스튜디오 대시보드에 표시할 통계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파이썬 리스트로 불러와서 세지 말고 SQL 집계 함수를 써서 DB 레벨에서 한 번에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어서 넌이 반환되면 0으로 치환하는 예외 처리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 프롬프트의 핵심은 파이썬으로 세지 말고 DB에서 직접 계산하라는 조건입니다. 이 한 문장이 성능을 몇십 배 이상 차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전송합니다. 커서가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입력합니다. 지금 만든 기능을 단위 테스트 코드로 작성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커서가 테스트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파이테스트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6개 테스트 케이스가 모두 초록색으로 통과했습니다. 커서와 함께라면 이런 테스트 코드도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테스트가 통과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DB에 직접 SQL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발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조회수가 0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건지, 이게 HTML 출력 문제인지 쿼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DB에 직접 SQL을 날려보는 것입니다. 터미널에서 SQLite 3 인스턴스 위튜브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해 SQLite 3 콘솔에 접속합니다. 첫 번째 쿼리입니다. 내 영상이 DB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최신순 정렬이 맞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제는 준비된 쿼리를 폭사 붙여넣기 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쿼리입니다. 쿼리로 조회합니다. 결과가 13 파이프 0처럼 나오면 영상은 13개, 조회수 합계는 0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브라우저 대시보드에 나오는 숫자와 일치하면 백엔드 로직은 완벽합니다. 세 번째 쿼리입니다. 쿼리로 조회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지 않고 딱 5개만 잘라서 가져옵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항상 5개만 오니까 성능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직접 쿼리 검증 습관은 실무에서 정말 자주 씁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빠르게 찾을 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백엔드 데이터와 프론트엔드 화면을 연결하겠습니다. 챕터 5 파트에서 사용했던 GitHub 저장소에서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서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현재 템플릿 폴더와 스태틱 폴더의 파일들을 방금 만든 플래스크 백엔드 기능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플래스크 서버를 재시작하고 브라우저에서 스튜디오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완성된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구성 요소 4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 카드입니다.
지금은 테스트 데이터라 숫자가 작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 숫자들이 점점 올라가겠죠? 화면이 나눠져 있고 최근 활동과 인기 동영상 탑5가 없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커서에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여전히 따로 놀고 있어서 다시 커서에게 위치 및 정렬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이제는 깔끔하게 화면을 정렬시킨 모습입니다. 두 번째, 최근 활동입니다. 최근 7일과 최근 30일의 영상 수, 조회수, 좋아요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계열 분석의 기초 형태입니다. 세 번째, 인기 동영상 탑5입니다. 조회수 기준으로 자동 정렬된 상위 5개 영상이 표시됩니다. 네 번째, 내 동영상 목록입니다. 업로드한 영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의 목록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채널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처럼 보이지만 이 대시보드가 서비스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이제 챕터 5 전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장에서 함께 만든 것들을 돌아보겠습니다. 5.1 안전한 파일 업로드입니다. 비디오와 썸네일을 서버에 저장하면서 확장자 확인, 파일 크기 제한 등 엄격한 보안 검증을 구현했습니다. 악성 파일이 서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5.2 태그 시스템 구현입니다. 해시태그를 파싱해서 관계형 데이터로 저장하는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나중에 검색과 연관 영상 추천의 기반이 됩니다. 5.3 데이터와 파일의 정합성 유지입니다. 수정과 삭제 시 DB와 물리 파일을 함께 관리하는 클린업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고압 파일과 댕글링 포인터를 예방하는 방어적 코딩을 익혔습니다. 5.4 스튜디오 통계와 데이터 집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DB 집계 함수로 빠르고 안전한 대시보드를 구축했습니다. 흩어진 숫자 데이터가 이제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6장 시네마 천국에서는 훨씬 더 역동적인 기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적 라우팅으로 단 하나의 템플릿으로 수천 개의 영상을 각각 다르게 재생하는 시청 페이지를 만들고 제목과 태그 기반 검색 추천 시스템, 구독과 프로필 관리, 그리고 REST API 구현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되는 콘텐츠 자산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장에서 만든 파일 업로드, 태그, 수정과 삭제, 통계, 이 모든 기능이 합쳐져서 진짜 웹 서비스의 백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커서 AI와 함께 바이브 코딩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